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1월 5일 화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4일 도쿄에서 884명, 카나가와 412명, 사이타마 243명, 치바 195명, 오사카 286명, 아이치 152명, 효고 118명, 홋카이도 93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3,325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24만 8,534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24만 9,246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오사카에서 11명, 사이타마, 아이치, 카나가와에서 각각 5명, 효고, 홋카이도, 교토에서 각각 4명 등 총 48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3,680명,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3,693명이 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884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100세 이상까지의 남녀 884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616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268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422명으로 전체의 약 48%, 40대에서 50대는 총 271명으로 약 31%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가정 내 감염이 13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장 내 감염이 30명, 시설 내 감염이 28명, 회식에서의 감염이 27명, 유흥과 관련 감염이 8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80대와 90대 남성 2명이 사망하였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7명 증가한 108명, 입원 환자는 93명 증가한 2,995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63,474명, 누적 사망자 수는 634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말연시의 흐름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다시 새해 일상이 시작된 4일 모두가 입을 모아 얘기한 것은 앞이 보이지 않는 불안이었습니다. 少し怖いです。通勤するのがこんだけ人数が増えるとやっぱりいつかかかるっていう意識でいなきゃいけないなと思って通勤はしてます。仕事始めしてちょっと様子見つつまたテレワークに切り替わるようなことは言ってたので、もうその流れになっていくのかなっていう覚悟はちょっとしてますけどね。 지금까지 긴급사태 선언에 소극적이었던 스가 총리가 선언을 검토할 생각을 표명하였습니다. 経路不明の感染原因の多くは飲食によるものと専門家が指摘をいたしております。したがって飲食でのリスクを抑えることが重要です。1都3県について改めて先般時間短縮の20時までの前倒しを要請をいたしました。そして国として緊急事態宣言の検討に入ります。飲食の感染リスクの軽減を実効的なものにするために内容を早急に詰めます。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8일 금요일에라도 긴급사태 선언의 효력이 발생할 전망입니다. 긴급사태 선언은 우선 총리가 기간이나 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대상 구역의 지사가 외출 자제의 협력이나 학교나 백화점 등 대규모 이용 시설의 사용 제한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난해 4월 긴급사태 선언은 도쿄에서는 PC방, 노래방, 영화관 등 많은 시설이 휴업 요청의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도립학교는 5월 말까지 휴교가 이어졌습니다. 飲食に集中するということは昨年4月の緊急事態宣言のように、教育、文化、スポーツいろんな経済活動すべてを止めてしまったような緊急事態宣言とは違うものをイメージされているということでいいのかという確認を一つしたいと思います。まず全体としてのこの緊急事態宣言ですけど、この約1年の中で学んできたどこが問題かということ、これはかなり明確になってますので、そうしたことを踏まえて、諮問委員会の先生方に諮った上でこれ決定を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このようになります。そういう考え方からすれば、やはり限定的に行うことが効果的。 이날 회견에서 스가 총리는 이번 긴급사태 선언의 상세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다음 주는 대입 공통 테스트가 예정되어 있어 수험 시즌에 돌입하게 됩니다. 基本的には緊急事態宣言になったとしても感染防止策を徹底していただいて実施をするということで基本的に考えております。 또한 니시무라 담당상은 초중고 일제 휴교에 대한 생각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오사카의 요시무라 지사는 긴급사태 선언이 발령될 경우 수도권과의 왕래 자제를 요청할 생각임을 밝혔습니다. 法律があれば禁止ぐらい要請したいと思いますけれども、緊急事態宣言というのはそういう意味だ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特にビジネスマンの方はどうしても仕事でという方もいらっしゃると思いますが、なんとかそこはもうリモートワークでやっていただきたいと。 한편 이날 도쿄의 신규 감염자 수는 884명으로 월요일로서는 가장 많았던 12월 28일에 481명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또한 중증 환자도 7명 늘어난 108명이 되어 4월 말에 105명을 넘어 사상 최다를 경신하였습니다. 스가 총리의 회견을 들은 코이케 지사는 早速ご対応いただいた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し、また今ポイントはスピードだと思います。 한편 2로부터 7시간 후今が勝負でございます。1都3県が一体となって県民、都民の皆さんにしっかりと訴えてまいりましょう。 도쿄를 비롯한 4명의 수도권 지사는 4일 밤 긴급사태 선언을 기다리지 않고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사태 행동을 발표하였습니다. 실시 기간은 8일부터 이달 말까지입니다. 都民、県民の皆さんへの呼びかけであります。この緊急事態が発出されているその間、20時以降の不要不急の外出の自粛をお願いをする。 정부가 요청한 음식점의 영업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8일부터는 오후 8시까지로 할 방침입니다. 또한 12일부터는 대상을 주류 제공 음식점만이 아닌 음식점 전반으로 확대합니다. 確実に事業者の皆様に支援が行き渡るようにする必要があると考えており、そこで国の持続化給付金及び家賃支援給付金について新たに本年1月以降も実施することをお願いします。 또한 1도 사면의 긴급사태 행동에는 사업자에 대한 텔레워크의 철저를 요구하였으며 각 지자체의 감염 상황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올해도 기업의 경영은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장사의 번영을 기원하는 곳으로 유명한 신사 칸다묘진에서 올해의 생각을 물어보았습니다. 社員さんに頑張れ頑張れっていうケツを叩けなくなってますよね。じゃあ命と売り上げとどっちが大事なんだっていう葛藤が去年ぐらいから結構あって、もうちょっと年末にね出すっていうことがあればそれなりに準備ができて年始迎えられたのかなと思いますけど。オンラインとか導入をしてくれたおかげもあるので、それをより活用して今までと違う方向に進めるように私たちもより努力するしかないかなっていう感じはありますけれども。 이날 새해를 맞아 다시 스타트를 끄는 주식시장. 연말의 상승세로 기대가 높았지만 긴급사태 선언 소식에 바로 주식시장이 반응하였습니다. 니케이 평균 하락폭이 일시적으로 400엔이 넘는 사태가 되었으며 결국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한편 정부가 감염 대책의 핵심으로 꼽는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2월 하순까지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まずは医療従事者、高齢者施設の従業員の皆さんから順次開始をしたいと思います。私も率先してワクチンを接種いたします。 다음 소식입니다. 감염 확대로 인해 다시 긴급사태 선언이 임박함에 따라 회복 궤도에 있던 일본 경제에 다시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주식시장도 빠르게 반응하였습니다. 긴급사태 선언에 따라 사람의 이동 억제가 우려되며 백화점, 철도, 항공 등의 업종에서 매도가 쇄도하였습니다. 노무라 종합연구소의 키우치 이코노미스트는 수도권 1도 사면을 대상으로 한 한 달간 긴급사태 선언이 발령될 경우 4조 8,900억엔의 개인 소비가 없어질 것으로 시산하였습니다. 이는 일본의 연간 GDP의 0.88%에 해당합니다. 지난해 4, 5월에 선언 때는 총 약 22조엔의 소비가 소실했다고 내다봤지만 대상을 1도 사면, 기간을 1개월로 한정할 수 있다면 영향은 20% 정도로 억제된다고 본 것입니다. 단 키우치 씨는 수습을 기대하고 근근히 버티던 기업의 부도와 폐업이 늘어나며 실업이 늘어날 수 있다. 이 중 경제 침체인 더블딥에 빠질 우려가 크다라며 정부가 지원금 및 조성금 등의 직접 지원을 증액하는 등 기업과 개인의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크게 손질해야 한다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번 긴급사태 등으로 타격을 입은 관광산업은 한층 더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부의 관광지원책 고투 트래블은 현재 11일까지 전국 일시 중지이나 스가 총리는 4일 기자회견에서 긴급사태 선언이 되면 재개는 곤란하다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관광업계에서는 11일까지 버티면 서서히 손님이 되돌아올 것이니 믿고 참아왔다. 끝이 보이지 않아 불안하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한 대형 항공사 임원은 고투 사업은 여객 급감 속에서 도움이 되었지만 경영의 전망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라며 위기감을 나타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카나가와현 요코스카시 주택가에 로봇이 등장하였습니다.
이를 처음 본 주민들은 깜짝 놀라거나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이 로봇은 대체 무엇일까요? 이 로봇을 계속 따라가 보니 어느 집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로봇의 옆쪽에 문을 열어보니 야채 등 식료품과 생필품 등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는 지난달부터 시작된 배송 서비스의 실험입니다. 이 배송 로봇은 최대 30kg의 짐을 실을 수 있다고 하며 자동 배송 로봇이 슈퍼에서 상품을 집까지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自動配送ロボットといいまして、無人で自動で荷物をお運びできるような、そんな新しいソリューションになっています。 고객이 스마트폰 등으로 집에서 주문을 하면 자동 배송 로봇이 슈퍼에서 잣대까지 배달해주게 됩니다. 이는 코로나19의 감염 방지나 배송 인력 부족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서 드는 몇 가지 의문점. 과연 사람이나 차 등 장애물이 다가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급정지하였습니다. 또 장애물이나 사람이 앞에 있어도 스스로 방향 전환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만약 로봇의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로봇에는 감시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어 영상은 원격지에서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이 감지되면 경고음이 울린다고 합니다. 개발 담당자는 이 로봇으로 인해 한층 더 안심되고 편리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신용카드 이용 정보를 바탕으로 소비의 동향지수를 조사한 결과 12월 초의 지수는 감염 확대가 심화되고 여행이나 외식의 소비가 부진하여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 낮아졌습니다. 데이터 분석 업체인 나우캐스트와 신용카드 업체인 JCB가 분석한 소비 동향 지수에 따르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의 지수는 전년 같은 시기를 15.2% 밑돌며 지난해 11월 후반보다 5.1%포인트 악화되었습니다. 하락폭이 마이너스 15%보다 커진 것은 긴급사태 선언에 따른 휴업 등의 영향이 반영된 지난해 5월 초 이후 처음입니다. 업종별로는 여행이 마이너스 44.1%로 31%포인트가량 대폭 감소하였으며 외식도 마이너스 37.4%로 8%포인트가량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코로나19 제3파 감염 확대가 계속된 영향으로 외출자재 움직임이 확산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조사회사는 12월 후반 고트 트래블이 전국 일시 중지된 것도 있으며 소비는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여진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재확대 가운데 새해를 맞은 토야마시의 애추 이나리 신사에서는 새로운 생활 양식의 대응을 위해 캐시리스로 세전하는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결제 서비스는 호쿠리쿠 은행이 지난달부터 운용을 시작한 것으로 스마트폰 앱으로 함옆에 설치된 QR코드를 읽어 금액을 입력하면 돈이 빠져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신사의 궁사는 신은 만사에 대해 다 알고 있으므로 마음을 담아 돈을 전파로 드려도 같은 효과가 있는 것 아닐까라고 하였습니다. 이 신사에서는 현금 거래를 없애고 감염 방지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그저TV였습니다.